이번에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안철수 인수위원장,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응 특위위원장도 겸하고 있는데 소고기. 소상공인들 지원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거기 참. 내용 중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를 설명하면서 이게 좀 비효율적이다. 음. 여유 있으신 분들 그거 받아가지고 진짜 소고기 다 사 먹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손해 본 걸 다 계산해가지고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다 보상해 드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 뭐 이거 내용도 그렇지만은 그 단어 소고기 소고기 사 먹는다. 이것 때문에 많이도 분노하시더라고요 정말. 아니 분노하지 소고기 네, 먹으면 네. 안 됩니까? 아니 그 재난지원금 받아 소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체? 아니 그럼 자영업자 소상인들은 소고기 먹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만 먹어야 돼요? 아니면 그거 가지고 그냥 뭐 음식 사 먹지 말고 오로지 그냥 월세만 내야 됩니까? 임대료 내야 되나? 그게 무슨 논리예요? 자기가 편한 대로 쓰는 거지 필요할 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그렇죠. 가지고 소고기 사 먹었다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댓글이 당장 나 소고기 안 사 먹을 테니까 손실 보상금이라 제대로 줘라. 그 손실 보상도 그래요. 처음에는 차별 없이 차등 없이 똑같이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제 와가는 차등을 줘요 또.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계산을 해낼 거예요? 다 업종이 다르고 또 손해본 그렇죠. 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다 다르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계산해서 할 거냐고요? 불만이 없겠습니까? 왜 약속을 자꾸 뭐 다 손바닥 뒤집듯이 지금 여야 간의 합의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더니 1호 공약이잖아요. 50조 편성해서 손실보상 다 해주겠다. 차등 없이 다 지급하겠다. 이래놓고 차등 지급하겠다. 소고기 사 먹었으니까 당신 안 주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대체? 그렇게 들리는 거잖아요.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네. 그리고 정육점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또 화가 나겠어. 그리고 고깃집 하시는 소상공인 그럼 소고기 먹지 그렇죠.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고깃집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체? 무슨 논리예요 되게 지금 저는 소고기 이해가 안 돼요. 팔지 말라는 건가? 어떻게 그러니까요. 생각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위원장은 뭐 과학 이걸 좀 과학적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예를 가지고 다가 썼는데 이게 좀 민심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했던 네. 1,000만 원 예, 주겠다. 안 되죠. 50조 지금- 100조 얘기하면서 주겠다라고 지금 안 돼요. 했는데 예. 이거 결국에 공약을 뒤집으니까 이 공약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을 찍은 윤석열 후보 찍은 사람도 많을 거란 말이죠 사실은.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그럴 수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현 정부가 너무 답답하게 하니까 예, 맞아요. 아유 그럴 거면 지금 마음 팍 준다고 하니까 찍자 이러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배신감 느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이 했던 말 있잖아요. 네. 손가락처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그 말씀이 정도에 생각날 너무, 정도예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날 거야. 가슴이 아플 거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네. 정말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 배신감 느끼죠. 1호 공약이에요. 다른 공약도 아니고 공약이 뭐 많은데 그렇죠. 가장 강조하고 1호 공약이 50조 편성해서 당선한테 되자마자 50조 편성해서 손실보상 다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뭐 완전히 지금은 다 뒤집었잖아요. 지금 일기 신도시 사는 분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시죠? 지금. 그 예. 진짜 분노하시더라고요. 분노해요. 아니 화가 나잖아. 아니 약속을 안 지키는 특별법 거잖아. 통해 가지고 다 해줄 다 것처럼 해주겠다. 했는데 500% 용적률 올리겠다. 그런데 네. 갑자기 또 안 하겠다 그래. 또그 화를 내시니까 또 그럼 조금 하겠다 그래. 뭐예요 대체? 예. 공약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가장 핵심적인 네. 공약들 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 공약들이 뒤집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또 분노할 수밖에 없죠. 병사들 월급 200만 원. 그것도 지금 글쎄요. 이것도 불안불안해요. 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이 부분도 재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약이 다 뒤집어지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마음을 달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땐 별로 달랠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가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기 뜻대로. 안 보이세요 그런 게?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개인 네. 생각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려요. 윤석열 당선 입장에서야 선거할 일 없잖아요. 본인은. 이제 끝이에요. 그렇죠. 그냥 5년 대통령 대통령 했으니까. 하면 돼요. 네. 이제 국민의힘이 날린 거지. 국민의힘 속으로 불불 끓을 거예요. 지방선거부터 지방선거 해야지. 총선도 있고. 총선도 해야지. 자기들 이제 그 임기 끝나고 나면 다시 도전해서 이제 네. 당선이 돼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 보세요. 2년 뒤에 이제 인기가 좋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당이. 근데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 자, 그 국민의힘은 좀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이게 좀 갈등으로 불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앞으로. 당연히 그렇죠. 지금은 이제 취임하기 전이니까 뭐 네. 아직 취임도 안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아직 너무 안 시간이 저는 한참 취임되시는 줄 알았어. 너무 뭐 논란이 많아가지고 5년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5년이. 근데 네.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정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아. 만약에 논란이 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네. 그럼 선긋기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그래요. 총선 앞두고 더더욱. 음. 그러니까 국민 지방선거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냐가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면 만약에 이제 뭐 반대로 생각해서 민주당에서 대선에 이겼다. 네. 그럼 거의 그 지방선거에서도 거의 완승. 네, 이게 그렇죠. 일반적이에요. 같이, 예, 가는 게 일반적. 그다음에 당선인의 국정 수행 능력 이런 부분에 지지율도 높잖아요. 대부분 네. 60% 70%라고. 맞아요. 지금 그랬었어요. 윤석열 당선인의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음. 50%대 뭐 예전에 안 돼요, 처음에 50%는 안 50%가. 되는 것도 많잖아요. 예. 그건 이례적인 거거든요. 아하. 그리고 논란거리가 너무 많아 지금 나온 것들이. 그렇죠. 지금 뭐 인사 내각 후보자들 다 임명한다고 하면 그렇죠. 역풍도 만만치 않을 만만치 것 같고. 않죠. 그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와, 생각해요. 지방선거 재밌을 것 같은데 음. 이번에 민주당이 음. 드디어 서울시장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송영길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 근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세훈 지금 현 시장한테 좀 많이 뒤지는 걸로 뒤져요.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김동연, 김은혜 이 경기도지사 싸움보다 확실히 더 어려운 싸움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음. 지금 한 달 남았단 말이죠.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선거가. 예. 이거 뒤집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물론 가능성이 낮지만 있다고 봐요. 낮지만 있다. 낮지만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네. 번째는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이제 검찰의 수사권 폐지 문제가 네. 3일이면 일단락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논란은 더 이상 해결하면. 이제 그 문제가 그다음은 청문회 전국이에요. 그다음부터는. 네.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3일까지도 계속됩니다. 4일, 5일 계속될 거고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여야의 논박이 있을 거고 네. 추후에도 후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당시 취임하고 나면 출퇴근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출퇴근 과정에서 아직은 안 해보셨잖아요. 지금 네. 출퇴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이제 출퇴근할 불편을 때. 겪으시면 아. 차선 하나를 다 막고서 예를 들면 간다. 예. 뭐 그렇더라고요. 전화도 안 터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경험을 해보셔야 돼. 그래야 화가 난지 말지 알지. 지금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네.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불편이 초래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집무실이 다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 집무실만 있고 만약에 네. 다른 비서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혼란이 오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 그런 또 경우. 당장 보세요. 바이든 대통령 지금 방한하잖아요. 방한해서 어디서 묵고 어디서 행사를 하고 환영 행사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또 그럼 신라 호텔 가실 겁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할지. 영빈관도 신라 호텔 정빈관을 좋아하신 거 또 가실 수도 네. 있겠죠. 그럼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거를. 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다음에 그게 첫 번째 이유. 네. 제가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가능성. 것은 서울시장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네. 윤석열 당선이 취임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이슈들 그게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특히 네. 서울시장 선거는 그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두 번째 견제 심리예요. 대선에서 이긴 정당보다는 대선에서 이긴 정당이 너무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네. 국민들은 또 시민들은 견제해야 되겠다는 심리가 작동할 수 있어요. 아 저대로 둬가지고는 안 되겠다. 뭔가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되겠다. 브레이크를 좀 걸어야 되겠다. 네. 너무 여론을 살피지 않고 저렇게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저랬을 경우 위험성이 있으니까 힘을 이쪽에 좀 실어줘서 네.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야 좀 조심하지 않겠나. 예. 그런 힘이 작동할 가능성. 두 번째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진보의 결집력이에요. 왜냐면 이게 제가 여기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응어리가 남아 있어요. 응어리가 0.7% 차로 패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상임 고문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억울한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응어리를 풀어내야 네.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승리를 한번 해야 된다는 거야. 패배의 그 아픔이 가슴 속에 있는데 그 네. 가슴을 이 응어리를 풀어내서 승리로 한 번은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서울시장에게 올인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 투표장에 나오는 그 결집력이 높아지는 거죠. 네. 지방선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선보다는 투표율이 낮아요. 네, 낮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얼마나 지지층을 끌어내느냐의 문제예요. 투표장으로 데려오느냐. 네. 근데 절박한 쪽이 더 많이 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진보 진영에서는 그 남겨져 있는 응어리를 풀기 위한 하나의 방법 네. 그리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아. 그러면 승산이 없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예. 이길 수 있다. 이런 네, 저는 말씀을 그렇게 봐요. 예, 주셨는데 자 이제 대역전극이 어떻게 펼쳐질지 최일봉 교수와 함께 매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예. 시청자 분들도 송영길 가능성 있다 이런 예. 말씀도 주고 계시고, 자 최진봉 말 잘한다 우리 임병욱님께서 감사합니다. 또 칭찬도 해주시고요. 예. 자 그리고 매일이 뭐예요? 매일매일이 민방위 훈련이다 이런 말씀도 주고 계세요. 아 이거 5년 동안 민방위 올려. 민방위 훈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수도 있다. 예. 아, 그만큼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죠. 김경림님도 최진봉 좋아 엄지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감사합니다. 진짜 슈퍼챗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예. 슈퍼챗이 들어와가지고 네. 우리 최진봉 교수 커피를 제가 아, 네 사줬습니다. 맞아요. 저 커피를 처음으로 사주셨어요. 박정호 기자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슈퍼챗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슈퍼셋이 안 들어와서 네. 어쩔 수 없네요. 아니, 오늘은 어쩔 수 없다죠. 제가 아까 커피 좀 나눠드렸으니까 그걸로 마감하는 걸로 하시고 다음 주에 한번 노려봐야겠네요. 아니 좀 한 5분 끌어보세요. 5분 혹시 모르잖아.